자, 선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분향소가 송하되 뜰 앞에 잣나무는 땅에서 나오니 보습소로 산 위를 갈 까닭이 없네. 바로 이것은 서쪽에서 오신 천가닥길에 울창하고도 빽빽히 우거진 숲이 눈동자네. 자, 이것도 이제 정전백수자 화두하고 관련되는 분향소 선사의 개송입니다. 조주선사 중 법안선사 각철치 조주에게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자 선사가 이르되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노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법안이 각철취에게 묻되 듣자 없건된 조주에겐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각철취가 이르되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법안이 이르되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취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하였다. 이게 전문인데 전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선사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뭐 그런 걸 살펴보는 거죠. 조주에게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실 때 이 조사는 이제 달마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이제 동토인 중국으로 왔다. 그 뜻이 무엇이냐? 달마대사가 왜 왔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왜 오셨겠느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뭘 가르치러 왔겠느냐? 뭘 가르치러 왔습니까?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신 거나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나 뜻은 똑같거든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거하고 같습니다. 불법. 부처님 법.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법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처님 법을 꼭 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해탈법이죠. 해탈법. 해탈법을 가르치러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탈이 됩니까? 해탈이 되는 방법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 해탈이 되느냐?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체의 괴로움이 없을 겁니다. 모든 괴로움은 망념, 즉 생각 때문에 일어나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옳은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개 다 짐작을 하죠. 대개 조사 설레이가 왜 이제 성립이 되는지를 되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조사 설레이를 물었는데 이 중이 어떻게 해서 달마대사께서 이 중국인 동쪽으로 왔습니까? 서쪽에서 왔습니까? 다보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탈을 가르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조주선사는 뜨라포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대답이 해탈을 가르치러 왔다는 대답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탈만 하면 되거든요. 구속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렇죠? 뜨라포의 잣나무에서 뜨라포의 잣나무가 여러분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그럼 해탈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조조에게 중이 이제 처음에 그렇게 물어놓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조주선사가 뜨라포의 잣나무니라 그 유명한 이제 정전백수자 가두입니다. 뜨라포의 잣나무니라 하니까 이 중이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 뜨라포의 잣나무를 이 중은 경계로 본 겁니다. 경계라는 것은 뭡니까? 모습에 대한 생각이 일어남, 모습으로 본 거죠. 뜨라포의 잣나무를 모습으로 봤다. 그러니까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제 물은 중은 경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주스님은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노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뜨라페 잣나무니라를 가지고 물은 중은 경계로 보고 조주선사는 경계로 안 봤다는 거예요. 경계로 안 봤다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경계로 안 본다는 것. 경계로 안 본다는 것은 정전백수자 때문에 나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죠. 이 중은 뜨라페 잣나무 때문에 망념을 일으키는 겁니다. 뜨라페 잣나무를 뜨라피라는 모습과 잣나무라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경계로 보는 거겠죠. 그런데 조주선사는 뜨랍과 잣나무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나는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중이 또 물었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또 물으니까 조주선사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안선사가 조주선사의 제자인 각철치 선사에게 가서 이제 묻습니다. 조주선사가 그 드라프의 잣나무라는 화두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각철치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의조주에게 물어가지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어째서 그런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치는 스승을 비방하지 마시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화두로 생각한다는 것은 드라프의 잣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드라프에 있는 잣나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했으니까 드라프에 있는 잣나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드라프에 있는 잣나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이제 화두라고 할 테고 각철치 선사는 스승은 드라프의 잣나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드라프의 잣나무에 대한 견해가 없다. 드라프의 잣나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천하의 조주라고 이야기했고 또 천하에서 조주의 드라프의 잣나무가 화두거리로 유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천하에서 수많은 선객들이 드라프의 잣나무에 대해서 뜰이라는 모습에 대한 한 생각, 잣나무라는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법안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데 이제 각철치 선사는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일단은 보고 선사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쭉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선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분향소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드라프의 잣나무는 땅에서 나오니 드라프의 잣나무는 땅에서 나온다. 드라프의 잣나무가 땅에서 나오지. 드라프의 잣나무니까 땅에서 나오지 하늘에서 나옵니까? 드라프의 잣나무는 뜰 앞의 잣나무니까 그게 산 꼭대기에서 나옵니까? 드라프의 잣나무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분향소 선사가 송하기를 드라프의 잣나무는 땅에서 나오니 이렇게 읊었거든요. 보습 소로 보습 소로 산 위를 갈 까닭이 없네. 바로 이것은 서쪽에서 오신 천가닥길에 울창하고도 빽빽히 우거진 숲이 눈동자라네. 그래서 분향소 선사는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여기 선사들이 송을 다 지었지만 선사들의 송이 다 정확하게 조주선사의 뜻을 드러냈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제 알 수도 있는데 분향소 선사의 드라프의 잣나무는 땅에서 나오니 드라프의 잣나무는 땅에서 나오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
뜰 앞의 잣나무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응? 뜰 앞의 잣나무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오니. 이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는 진리다 이거지. 틀림없는 맞는 말이다. 분향소 선사는 그렇게 본 겁니다.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 뜰 앞의 잣나무는 그는 진리지, 진짜지. 분향소 선사는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를 이해를 했을까요? 충분히 이해를 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 이제 첫 문장은 어쨌든 분향소 선사는 저주의 뜰 앞의 잣나무 이야기니까 뜰 앞의 잣나무는 땅에서 나오니 진리니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니 보습 서로 산 위를 갈 까닭이 없네. 보습이라는 농기구, 뭐 쟁기 비슷한 거죠. 쟁기, 보습과 소, 쟁기를 소에 이렇게 걸어놓고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논을 갈거나 할 때 보습을 소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뒤에서 이제 잡습니다. 그럼 소가 가면 이제 땅을 갈죠. 이제 뭐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농기구와 소로서 산 위를 갈 까닭이 없다. 산 위를 이렇게 경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뜰 앞의 잣나무는 산 위에서 나는 게 아니니까. 뜰 앞의 잣나무는 진리라는 거죠. 진리니까 산 위에서 갈아야 될 까닭이 없다. 진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일 리가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는 진리니까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모습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모습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 모습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모습이 진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모습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뜰 앞의 잣나무는. 분향소 선사가 그렇게 본 겁니다. 바로 이것은 서쪽에서 오신 천가닥 길에 울창하고도 빽빽히 우거진 숲이 눈동자라네. 바로 이것은 뜰 앞의 잣나무라는 소식. 조주선사가 말한 뜰 앞의 잣나무라는 소식은 어쨌든 서쪽에서 오신 천가닥 길에 울창하고도 빽빽히 우거진 숲이 눈동자네. 결국은 분향소 선사가 주장하는 바는 뜰 앞의 잣나무가 서쪽에서 오신 천가닥 길에 울창하고도 빽빽히 우거진 숲이 바로 그 눈동자다. 그 핵심이라 이거죠. 뜰 앞의 잣나무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뜰 앞의 잣나무가 바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그 까닭을 말해주는 핵심인데 뜰 앞에 있는 잣나무인데 산에서 농기구를 가지고 소에 달아가지고 경작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뜰 앞의 잣나무 밖에서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해봤자 안 된다. 그 자체가 바로 진리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르마리를 많이 일으키겠죠. 아르마리를 일으켜도 좋은데 알기만 알면 되죠. 그러면 아르마리가 안 될 거니까.
그러나 분향소 선사가 여기서는 어쨌든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는 안 해놨지만 뜰 앞의 잣나무라는 소식은 바로 핵심이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조금 미진하지만 본인은 뜰 앞의 잣나무를 핵심으로 알았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성을 지은 거거든요. 그럼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이제 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분향소 선사가 이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왜냐하면 모습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자, 천장초 선사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었더니 뜰 앞에 잣나무가 무성하여 눈도 뜨지 못하겠네. 웃었구나. 저희 집엔 씨앗이 없다 해서 이제껏 조주가 심은 것을 오히려 찾았었구나. 천장초 선사는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었더니 그 스님이 이제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가 무성하여 눈도 뜨지 못하겠네. 물었는데 뜰 앞의 잣나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뜰 앞의 잣나무가 무성해서 눈도 뜨지 못하겠다. 무성해서 눈도 뜨지 못하겠다는 뜻은 온갖 견해가 무성하다 이거지. 뜰 앞의 잣나무에서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온갖 견해를 다 일으킨다. 온갖 아르마리를 다 일으킨다. 왜 뜰 앞의 잣나무냐 하면 이러쿵 저러쿵 뭐 온갖 선사들이 그렇게 이제 견해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눈도 뜨지 못하겠네.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견해를 일으키니까 당연히 얼떨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 웃었구나. 저희 집엔 씨앗이 없다고 했어. 이제껏 조주가 심은 것을 오히려 찾았었구나. 천장초 선사는 사람들이 웃었구나. 저희 집엔 씨앗이 없다고 해서 이제껏 조주가 심은 것을 오히려 찾았었구나. 근데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일으킨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은 자신에게 있죠. 핵심은 자신에게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 줄 모르고 자기 밖에서 자꾸 구하려고 한다. 천장초 선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니까 뜰 앞의 잣나무라는 그 뜰과 그 잣나무라는 그 모습에 얽매여 가지고 견해만 자꾸 일으킨다.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데, 천장초 선사의 주장입니다. 자기 집에는 씨앗이 없다고 해서 조주가 심은 것을 자꾸 찾아다닌다 이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데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라는 말에 매달려서 거기서 이제 온갖 견해를 일으켜서 핵심을 자꾸 벗어난다. 그럼 자기에게 있죠. 진리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쉬면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생각을 쉬면 그때가 부처라 그랬어요. 부처라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뜰 앞의 잣나무라 하니까 해탈을 가르치러 오고 부처를 가르치러 오고, 결국은 해탈이 된다는 뜻은
해탈이 되었다는 것은 부처라는 거거든요. 부처라는 것은 이제 물론 다른 말로는 이제 마음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는 해탈을 가르치러 왔으니까 해탈을 이야기하고, 해탈이 되려면 결국은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으로 구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고, 걸림이 없게 되니까 자유로워서, 그때가 해탈이죠. 자유로워서 해탈이 될 그때가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탈이 되면 바로 부처인데,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다른 모양인 줄 알고, 내가 바로 해탈이 되면 바로 부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탈되는 것은 관계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해탈되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해탈이 되어야지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장초 선사가, 조조 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온갖 견해를 다 일으킨다. 끼워 맞추려고 한다. 뜰 앞의 잣나무, 뜰 앞의 잣나무니까 이게 부처일까? 이게 마음일까? 부처를 표현한 것일까?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 그래서 이제 왜 뜰이라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뜰 뒤의 잣나무는 안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네. 그뭐 꼭 잣나무만 있었을까? 뜰 앞에 감나무는 없었을까? 아마도 이런 조주선사 이야기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를 다 지어내겠죠. 응?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걷어잡느냐, 못 걷어잡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걷어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핵심은 해탈이니까. 여러분들이 해탈이 되어야지 걷어잡을 수 있겠죠. 해탈이 되지 않으면 걷어잡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데 들을 줄 아는 놈이 있다 이러니까, 들을 줄 아는 놈, 들을 줄 아는 그것 있다라는 말마디에 들을 줄 아는 그것이라는 상을 세우면 그거는 이제 천리말리 벌어지는 거죠. 상을 없애는 공부를 하는데 상을 세우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살림살이. 거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서 휘둘리면, 여기 천장초 선사가 이야기한 뜰 앞에 잣나무가 무성해서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휘둘리지 않으면. 또 송하되, 이 천장초 선사가 송을 두 번을 더 했습니다. 이제 두 번을 더 개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핵심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죠.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고금의 전하니 납자들은 격박의 현묘함을 자랑하지 마라. 조사의 또렷한 뜻 알고자 하는가. 금강은 여전히 서천에 속했네.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고금의 전하니, 고금, 옛과 지금,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는 옛날과 지금에 전한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옛날과 지금에 전한다. 옛날과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뜰 앞의 잣나무의 핵심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복음에 전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전할로 뜬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간도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는 복음의 전하니 옛과 지금을 초월한다는 것은 옛날과 지금 여전히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뜰 앞의 잣나무. 납자들은 격박의 현묘함을 자랑하지 마라.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해놓으니까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조주 고물 아니던가. 조주 옛 부처. 조주 옛 부처가 하신 말씀이니까 이야 뜰 앞의 잣나무 참 기가 막히네. 현묘하네. 현묘함을 자랑하지 마라. 현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조주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현묘하다 그런 생각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뜻만 알면 되는데 조사의 또렷한 뜻 알고자 하는가? 조사의 또렷한 뜻. 조사의 또렷한 뜻이 뭡니까? 조사의 또렷한 뜻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리는 거죠. 뭐 꼭 말로 하자면 조사의 또렷한 뜻은 해탈되는 데 있지만 해탈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해탈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터득했다는 거고 마음을 터득했다는 것은 부처를 행한다. 부처의 행을 행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사의 또렷한 뜻 알고자 하느냐? 금강은 여전히 서천에 속했네. 그게 조사의 또렷한 뜻이랍니다. 이 천장초선사가 여전히 금강은 여전히 서천에 속했네. 이거는 이제 천장조선사의 살림살이를 또 슬쩍 드러낸 거죠. 금강은 여전히 서천에 속했네. 이거는 이제 무슨 말하고 같느냐 하면 광안대교는 여전히 광안리 앞바다에 있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제 무슨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같으냐 하면 내가 망념이 없어지니 여전히 부처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조사의 또렷한 뜻을 알고자 하는가. 결국 여기서는 이제 선사의 핵심을 슬쩍 드러냈죠. 어디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 48절 본문에서도 제가 1단계 뭘 알아야 되고 2단계 또 뭐 어떻게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 내려가다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뭔가 번쩍하는 게 있죠. 그래도 번쩍하는 게 없다면 아직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모습은 각자가 만드는 거죠. 온갖 모습을 각자가 만든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었다는 걸 안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진짠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남도 다 만드니까 가짜잖아요. 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장자 법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나만 만드는 게 아니죠.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없지.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서 깨닫는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바가 있다면 벌어지는 온갖 것이 내가 만들었구나. 다른 사람도 만들 것이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죠. 가짜를 구하지 못해서 애태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응?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꿈을 꾸면 꿈속에서 어떤 데는 귀한 걸 양놈 지갑을 줄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 말인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외국인들이 하도 한국에 많이 들어오니까 고소할란지 모르겠네. 비하한다. 양놈이 서양놈이거든요. 서양놈. 옛날에는 하도 우리나라가 하도 못 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하도 잘 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북한에 뭐 좀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러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그런 걸 경험 못한 연령대도 있는데 지금부터 한 5, 60년 전? 60년 전쯤 아마도 60년 전쯤으로 치면은 여기에 뭐 6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 60년 전쯤에는 정말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잉여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이제 원조를 막 해줍니다. 그것도 이제 얻어먹기가 만만치 않죠. 배부르게 얻어먹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서 그걸 시샘하는 말로 뭐 양놈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제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 그랬든 저랬든 막 그런 거는 그런 이야기고 일단은 벌어지는 모습을 누구나 가짜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꿈속에서 그런 걸 주셨다. 내가 필요한 어떤 귀중한 걸 뭐
주스다 합시다. 꿈속에서. 지금 빚에 쪼들리는데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어쨌든 뭐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큰 돈가방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주인이 얼마 동안 안 찾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뭐 10%인가 뭐 20%인가 법적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꿈속에서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보상을 받았다. 근데 깨고 나니까 꿈이더라. 그럼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꿈이 아니었으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아쉬워하는 생각. 왜 꿈인데 아쉬워할까요? 왜 꿈인데 아쉬워할까요? 꿈을 깼는데 아쉬워하잖아요. 아, 꿈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그래도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는데 분명히 내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내를 보고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가 막 갑자기 이제 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 분명히 꿈인데 꿈속에서 내가 필요한 그런 이제 돈을 내가 얻게 됐는데 깨고 나니까 꿈이었다. 아, 참 허탈하다. 아깝다. 아쉽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안 그래야 되는데 라는 걸 알고 참으로 그렇지 않게 된다면 부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철야증진도 하고 자꾸 법문을 듣고 자꾸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이해한 것을 또 낮에 모습을 쓰면서 항상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뭘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느끼면서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이렇게 늘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만 진짜 공부거든. 다른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을리 하면 무조건 손해죠. 왜? 해탈이 안 되니까. 걸려드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뭐 끝이 있겠습니까? 이 공부가 끝이 있을 리가 없지. 시작이 없는데 뭐 끝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금강은 여전히 서천에 속했네. 요거는 이제 또 뭐 그런 천장조선사가 그 살림을 드러낸 거죠. 금강은 여전히 서천에 속했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안대교가 여전히 광안리 앞바다에 있네. 이제 이래 놓으면 이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이런 걸 또 외워가지고 아는 척한다. 응?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응? 근데 이런 유형의 말을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맞추는 걸 이해해가지고
뭐 한라산은 여전히 제주도에 있네. 뭐 이런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내 얼굴에 눈은 여전히 두 개네. 뭐 이런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가 아는 척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못 쓰겠습니까? 그런 말을, 비슷한 말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죠. 지금부터 우리 그런 비슷한 말 10개씩 써봅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빨리 쓰지. 그렇잖아요.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금강은 여전히 서천에 속했네. 이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물론 이제 청기 누설을 조금 하자면 금강은 여전히 서천에 속했네. 광안대교는 여전히 광안리 앞바다에 있네.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항상 변함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습 아닌 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있다 없다는 말은 모습에 붙여야 되거든요. 모습 아닌데 변함이 있다 없다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지만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 번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제 이렇게 진짜 모습 이러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습이라니까 또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의 진짜, 나의 참나, 참나. 그럼 진짜 나. 우리의 참나는 이런 말만 해도 참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있구나라는 말을 쓰려면 모습이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구나 이라면 모습을 생각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이러면 또 뭔가 있나 하는데 또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스스로 터득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각자가 안다는 뜻은 없지 않다는 겁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각자가 안다는 뜻은 아무것도 없지는 않구나. 이런 뜻이에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부처입니다. 그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졸고 있을 때도 부처가 아닌 건 아니지만 졸고 있을 때가 부처가 되느냐?
졸고 있을 때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건 부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제 무기, 멍청한 상태라고 해요. 멍청한 상태. 부처는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가 조는 것도 모르거든요. 조는 걸 알면 되는데. 내가 졸고 있네 하면 그게 조는 겁니까? 내가 졸고 있네 조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졸았네 그 앞에 졸은 거지. 지금은 졸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존 것을 알거나 지금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부처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양 없는 부처를 찾아다닌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모양 없는 부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무작정 좌선만 하면 무언가 오겠지? 무언가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좌선만 하면 무언가 오겠지라는 생각이 막연이거든. 무언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공부를 방해하는 마구니 같은 생각. 그저 생각을 쉬면 그때가 부처인데.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 천장초 선사가 또 송을 합니다.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여 반은 푸르고 반은 희도다. 머리를 들어도 밝혀 얻지 못하니 주둥이를 쥐어 지르고 핥혀버릴까? 천장초 선사가 또 송을 하는데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여 반은 푸르고 반은 희도다 이랬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가 반은 푸르고 반은 희다. 이거는 또 뭐 이런 거하고 같아요. 반은 길고 반은 짧다. 그럼 대충 짐작이 가죠. 반은 길고 반은 짧다. 뜰 앞의 잣나무요. 반은 길고 반은 짧구나. 뜰 앞의 잣나무요. 반은 굵고 반은 가늘구나. 그러니까 뜰 앞의 잣나무가 반은 굵고 반은 가늘다거나 반은 길고 반은 짧다거나 반은 푸르고 반은 희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말은 뜰 앞의 잣나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뜰 앞의 잣나무가 모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모습이라고 한다면 반은 푸르고 반은 희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모습이라고 한다면 반은 푸르고 반은 희어야 된다. 반은 굵고 반은 가늘어야 된다. 반은 길고 반은 짧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습이라면. 머리를 들어도 밝혀 얻지 못하니 주둥이를 쥐어 받고 핥혀버릴까? 머리를 들어도 밝혀 얻지 못하니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해도 밝혀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밝혀 얻는다면 뭐가 됩니까? 모습이 되잖아요. 밝혀 얻는다면 모습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조 선사가 밝혀 얻지 못하니 주둥이를 쥐어 지르고 핥혀버릴까? 그냥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한 아르마리,
따져서 알려고 하는 아르마리만 놓아버리면 될 것을 지랄 발광을 한다고 되나? 그게 그냥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될 것을 그 뜻을 알 텐데 조조 스님이 뜨라부의 잣나무라 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분별망상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분별망상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을 것이요.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로울 것이요. 자유로우니까 해탈일 것이요. 해탈이니까 바로 붙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조 스님의 뜨라부의 잣나무를 아는 소식이 될 것이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머리를 들어가지고 밝혀 얻으려고 해도 안 된다. 따져서 얻으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알아줄 리가 없지. 그래봤자. 단지, 이제 천장조선사의 세계송을 이제 종합해보면 그렇죠. 단지 우리가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가짜인 걸 알고 있습니다. 가짜인 걸 알고 있고 일상에서 늘 가짜인 것을 알고 실행을 하면 망념이 안 일어나잖아요. 가짜인 걸 알고 있는데 망념이 일어납니까? 물론 가짜인 걸 알고 있지만 망념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응? 분명히 내 몸뚱이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욕하면 갑자기 욱 하고 일어난다.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의 고약한 버릇이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버릇이 나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깔아앉혀야죠. 그런 것을 깔아앉히는 방법은 이제 일상에서 늘 가짜라는 걸 알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좌선에서 자꾸 생각을 일으켜 놓았던 것을 깔아앉히고, 그렇게 수행을 지어가면 당연히 점점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스스로, 전에는 누가 내에 대해서 갑자기 욕을 하면 욱 피했는데, 괜찮네. 확실히 가짜가 되네. 가짜를 안 놓쳤으니까. 내 몸뚱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걸 안 놓치려면 왜 가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알죠. 혹시 왜 가짜인지를 모르겠다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모른다면. 그런데 늘 이야기했잖아요. 황영산을 보고 이야기했고 추장자를 보고 이야기했고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모른다면 또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죠. 이해할 때까지. 이제 일단은 이해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아, 가짜가 맞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공부가 안 되면서 막연하게 무조건 자선을 하면 뭔가 오겠지. 뭔가 이상한 징조가 오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상한 징조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천장초선사의 세계의 개성을 요약해보면 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아듣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